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최원관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부 발표에 따른 평택시 입장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평택시는 인구 100만 도시로 향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택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15일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평택 지제 역세권을 이렇게 선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지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지제 역세권은 지제동과 고덕면 방충리 일원 등 약 137만 평 3만 3천 세대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가 203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선정된 공공주택지구는 시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한 지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이 지역을 이미 시가 직접 공공개발하겠다고 여러 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 주변은 우수한 광역교통 접근성으로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향후 고덕 신도시와 더불어 시 중심 축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이 지역을 시 주도의 공공개발을 하기로 하고 추진하던 중 정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사업을 확대 개발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 평택시는 이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정부 안을 수용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기본 구상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선정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과 C 노선의 연장 수요가 확보되었으며 노선 연장이 결정되면 평택 지제역은 현재 운행 중인 SRT와 전철 1호선 그리고 2025년 운영 예정인 수원발 KTX가 더해져 총 5개 노선이 정차하며 교통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향후 평택 지제 역세권 개발로 기존 도심과 고덕 택지를 잇는 BRT 노선을 비롯해 동서부 지역 교통 체계가 개선되면 평택 지제역은 광역교통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지난 3월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시 평택 지제역을 통해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도시공간은 컴팩트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성되며 역을 중심으로 압축 고밀 개발과 함께 생활 인프라를 근접 배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도일천 주변 중앙공원 계획과 진이 안성천으로 이어지는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개발 사업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발로 인한 이익이 지역 내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과 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보상 및 재정착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원, 녹지 공간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제역 개발로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이 수립되도록 하고 특히 고덕 신도시와의 연계 교통계획에 심혈을 기울여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자체 TF팀 운영을 통해 지구 특화 계획 및 광역교통 등 각 분야에 걸쳐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국토부와 경기도 LH와 앞으로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59만 평택 시민과 함께 시의 미래 비전이 잘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 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후 박상현 기자께서 지금도 매년 삼성을 중심으로 5천에서 8천 가구가 공급되고 있어 공급 과잉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특정 산업 의존도가 커 이번 대규모 개발 이후 혹 반도체 산업이 하락하면 더 큰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하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택 지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평택은 이미 이제 5기, 6기까지 건설 계획이 지금 다 수립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협력 업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등 개발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개발로 추진을 해왔었고 이번에 정부가 저희 시한테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도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개발 수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를 하지 않을 상황이라 저희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되면 난개발로 인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택 시사신문 허훈 기자께서 정부 또는 LH와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두 번째, 2021년 평택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구역과 비교해 방충리 일대 부지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6월 15일 정부 발표 직후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정부하고 언제부터 협의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협의를 정부에서 요청을 해봐서 저희도 많은 고민과 아까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개발이 바로 행위 제한이 되는 건지는 제가 신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바로 개발 행위 제한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고시까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더 최고신문 임은택 기자께서 지제 역세권 개발로 인해 지역 발전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부 생활권, 고덕, 국제 신도시, 기존 도심 등과 연계된 체계적인 광역 교통망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서부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질의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이미 이 서부 지역에 워낙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되고 나서는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서부 지역 뉴 프론티어 계획도 발표를 했고 지금 그 지역에 지금 계속 체계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수요가 많은 데다가 특히 앞으로 난개발이 굉장히 심화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로 가면 교통 문제 등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정부도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특히 동부 지역이라 해서 더 저희가 특별히 더 이 서부 지역에 비해서 개발을 또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수요에 맞추고 그다음에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부 지역은 앞으로 저희가 뉴 프론티어 계획 지금 계획 중인 것을 저희가 앞으로 시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최고신문 임은택 기자께서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주민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아마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이 이 환지 방식으로 공공 개발을 이제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이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앞으로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할 것이고 또 이주자 택지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부와 또 LH에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잘 반영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설명드릴 게 있나요? 또 자세히? 또 만약에 제 답변에 부족한 게 있다면 나중에 실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충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예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신부분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께서 평택시가 자체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국토부 즉 LH가 진행하는 것에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저희 평택시가 저희가 추진하는 것과 앞으로 이제 국토부 그러니까 이 정부와 LH가 직접 하는 것 차이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의 과정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교통과 주거 환경 개선 또 여러 가지 그 이 지역에 포함될 주민들 편의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이 LH가 충분히 이 부분에서 검토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LH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 또 평택시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은 나중에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강기성 기자께서 실제 착공과 완공은 언제쯤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국장님. 예,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저 24년도에 지구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그 지구계획 승인까지 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그 26년에 착수해서 33년까지 개발하고 그 국토부에서 발표는 30년도에 최초 입주가 되는 것 되게끔 모든 행정 지원을 한다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 예, 시장님께서 예, 시장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미래 환승 센터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 정부 주도로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 인근 일대에 한 30만 이상의 인구가 이제 거주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아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도로망 확충 관련해서 중앙 정부라든지 LH 측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측에 제안하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철도 광역막 그다음에 GTX AC 노선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정상대로 추진되고서 30년도에 지금 개통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저희 지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나 LH에 요구해서 교통에 지장 없도록 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래 환승센터는 저희들이 그냥 예정대로 다 추진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덕 신도시와 이제 지제동이 워낙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GTX AC까지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냥 방치할 경우 난개발이 엄청나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해온 데서 이미 정부가 결정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들은 이 정부 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할 경우 또 신속하게 또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평택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하는 것, 정부가 하는 것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예타 같은 것도 면제가 되고 또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시가 직접 하다 보면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정부가 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빠르게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미디어투데이 안상일 기자입니다. 이건 질문보다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항상 그 도시 개발을 하면
그 학생에 대한 그 교육 그 학교 부지 때문에 항상 이게 말썽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거 더군다나 30만 정도가 여기에 입주한다 그러면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이나 뭐 그 좀 심하게 말하면 중앙 부서하고도 이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제가 질문보다도 국장님이 뭐 검토를 하셨겠지만 간단히 좀 이렇게 말씀. 30만 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3만 3천 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만 정도 또 못 미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임대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명이 못 들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30만 명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덕신도시가 한 16만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7만에서 10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덕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라든가 다른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건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사지구라든가 고덕신도시의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리스트업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LH의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이나 문화, 교통, 환경,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 또 LH가 사업하면서 좀 간과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LH한테 요구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